지각이라는 거는 시각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 환경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의미 부여하고 그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 행동 차원에서는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실제 자체보다는 자기가 지각해서 정보를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각의 심적인 지각의 토대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나 자극에 대해서 지각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9쪽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면은 조직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나온 사람마다 그 회의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한 상황이나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 것일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의 40쪽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지각 활동은 사실 조직 행동의 다른 개별 주제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밑에 줄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예를 들면 입사 면접 상황에서 면접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자가 그 피면접자를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는 그 면접자가 가진 고유한 지각 체계에 따라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단락 보면은 지각의 문제는 조직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오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부분을 봐야지 이제 이해가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이나 그가 무능하고 게을러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각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각의 내용에 따라서 갈등 해결의 과정은 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지각 과정 41쪽 그림 2-1번 보면은 이거 뭐 유명한 그림이죠? 그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이 더 이제 짧게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줄이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지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보면은 지각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2-1번 선택 단계, 선택적 주의라는 거죠. 43쪽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나오죠.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 예를 들어서 칵테일 파티에서 수많은 목소리로 시끄럽지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선별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 떠드는 소리 들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들리고,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요것만 보는 거, 이런 과정을 처음으로 거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선택은 어떤 원리로 선택이 이루어지냐, 43쪽에 보면은 일단은 자극 대상이 보여주는 외적 특징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예로 드는 게 뭐 강도, 외부 자극의 강도가 높을수록, 예를 들면은 뭐 향이 진하다거나 조명이 밝다거나, 그래서 뭐 뒤에 보면 막 형광등 뭐 100만 개가 뭐 그런 아우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아니면 뭐 목소리가 크다거나 이럴 때에 그 정보를 강한 자극을 준 정보를 선택해서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크기가 클수록 뭐 주의를 끈다는 거고요. 대비, 색채 혹은 배경 등에 의한 외적 자극은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색깔 혹은 모양이 서로 대비될 때에 주의를 더 끈다. 여기 예를 든 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문자를 사용한 포터 예를 드네요, 그죠? 판서를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대비 효과를 주니까, 그죠? 그런 거고, 다 보면 뭐 알만한 내용입니다. 반복. 강사들이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반복해서 말을 하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주의를 끌기 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움직임. 저도 약간 이렇게 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스처, 손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경우도 역시 또, 그 청중들이 아니면 뭐 수험생 분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우선적으로 선택하느냐는 이를 지각하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를 들면 하고 나오는 부분이 취업을 못한 학생은 지하철의 많은 광고 중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라는 광고 문단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노무사 뭐 수험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뉴스들 중에서도 뭐 노동 관련 뉴스들, 요즘에 뭐 근로시간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빨리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고시원에 살려고 고시원을 알아보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면 다 고시원 그 간판들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고시원이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다음 학습. 지각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즉 학습 내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다 당연히 눈에서 잘 들어오겠죠. 뭐 그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성격. 지각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외부 자극들을 선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주로 이제 예를 드는 게 낙관주의자랑 비관주의자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낙관주의자들은 여기 예를 보니까 신문을 볼 때 긍정적인 사건이 눈에 들어온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들, 뭐 누가 죽고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먼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자극 대상이 출현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괴종시계의 소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는 그냥 지나치게 되지만 아무도 없는 밤에는 그게 이제 막 소리가 막 신경 쓰이고 무섭게 들리고 잠도 안 오게 들리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2번 조직화 단계. 그래서 일단은 2-1번에서 봤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주의를 끌어서 이 정보를 이제 캐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조직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뭐 1번의 전경과 배경. 역시 또 그림 2-4 보면은 유명한 그림 나오죠, 그죠? 무엇을 뭐 어떻게 인식할 거냐, 전경을 위주로 인식할 거냐, 배경을 위주로 인식할 거냐,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화. 또 뒷장에 보면 46쪽에 보면은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완결성을 가지고서 이런 포인트들을 갖고서 집단화해서 여러 정보들을 하나로 섞어갖고 큰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겠죠. A의 근접성에 보면은 서원분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띄워놓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밑에 통일성, 연속성, 완결성도 마찬가지의 예인 거고요.